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첫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고 3국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새 중부지방의 내림비로 서울 은평구에서 주택 10여 채가 침수되고 인천에서는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아침부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소환해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간밤에 합동부장서가 철거됐지만 흐린 날씨에도 이태원역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남자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 숨지게 한 경기도 화성의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네바다주 상원선거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2년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수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왼쪽 눈 부위는 부었지만 밝은 표정을 지으며 희망을 보인 가운데 대표팀은 잠시 후 자정쯤 결전지 카타르로 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15분간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연결하겠습니다. 원중희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였는데 순서가 좀 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끝나면서 오후 일정들도 조금씩 조정됐는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뒤로 밀리고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미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40분쯤 시작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20분 정도 길어진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 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곧이어 오후 6시 40분쯤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슬픔에 빠진 시기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 채택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합의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핵을 포함해 공급망,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뒤이어 한일 정상회담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58분에야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는 대로 이곳 푸놈펜을 떠나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푸놈펜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핵 대응 외에 경제 분야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재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오늘 정상회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고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한국을 고려해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IRA가 유예기간이나 개정 없이 그대로 발효되면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민주당이 자신의 대표 법안인 IRA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G20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각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G20 회의에도 참여해 경제 행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맞습니다. 정식 회담 형식의 정식 만남은 한일은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한미는 6개월 만, 한미일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1시간 넘게 길어지면서 회담 순서와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순방 출발 전 이미 확정이 됐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회담은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한일 회담은 약 30분 전에 시작됐습니다. 예, 그중에서 한미일 세 개 나라가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은 올 들어서 30여 차례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37분에서 38분쯤에 약 1시간 전에 시작해서 15분간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회담에선 확장 억제와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에 더해 한미일 3국 정상 간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번이 최초입니다. 첫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3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 또 중요한 외교 일정이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시작했고요. 이를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겁니다. Today, we take another critical step, beginning a new era in our cooperation with the launch of the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중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지난해 10월 격상하니까 7년 만에 미국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사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중국이 눈을 감아왔다.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한 만큼 여기에서도 북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한미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라는 입장을 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군사 및 안보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러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만 예. 아예 없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자리인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물밑에서의 사전 협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에 취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날지 아니면 만나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교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중부지방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택 13채가 물에 잠겨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펌프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집안은 첨벙첨벙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날이 밝았지만 물에 젖은 물건들은 복도에 널브러져 있고 아직 치우지 못한 오물이 집안 곳곳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물 펴내는 작업을 했는데도 집안 전체가 다 오물. 깨끗한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요라는 소리가 나면서 창문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는 그냥 뭐 신난물처럼 그냥 있더라고요.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서울 은평구에서 주택 13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많은 양의 물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판이 모두 젖었고 많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주택가 주변 하수도 공사로 빗물이 신속히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 단면적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 단면적 대비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가정 하수관에 좀 역류가 되는. 인천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119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늦가을 폭우에 놀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특히 이번 폭우는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젖은 낙엽이 곳곳에 쌓여 직접 손으로 걷어내야 겨우 배수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물에 잠겼던 인천 굴포천역 주변의 한 골목입니다. 밤새 시민들이 치운 낙엽이 골목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한 이 정도 찼었어요, 물이. 완전히 이거 낙엽이 아주 이 배수구 자체가 완전히 다 막아져 도로 물이 저쪽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인천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배수구 위에 낙엽을 치워도 비바람에 금방 또 낙엽이 쌓이면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주변에는 빗물에 젖은 낙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낙엽을 여러 번 걷어내야 배수구가 드러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낙엽에 뒤덮인 배수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수로 관리는 여름 장마철뿐 아니라 가을철에도 철저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가을철은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배수로로 흘러내려갈 거고요. 쓰레기가 있고 담배꽁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 오전 6시까지 인천 부평구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배상을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압박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영정 공개를 놓고 선동에 나섰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당 내 친윤과 비윤 간 갈등이 감지되고 있어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수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호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께서
내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자세히 내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주당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100만 명 넘게 동참할 예정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민주당은 서명운동이 힘을 받으면 촛불 집회 등을 통한 대정부 규탄 집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등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을 넘겨 최악의 경우 준예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일주일 동안 추가로 운영됐던 이태원 합동 분향소가 어젯밤 철거됐습니다. 서울에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사람은 10만여 명. 궂은 날씨지만 오늘도 추모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녹사평역 인근 합동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 구청 직원들이 다시 화단을 옮기며 참사 이전으로 거리를 돌려놓습니다. 앞서 서울광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문을 닫았지만 이곳은 일주일 동안 추가로 추모객을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분향소를 찾은 시민은 10만 명이 넘은 가운데 추모객들이 남긴 메모 등은 서울기록원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공식 합동분향소 운영은 모두 종료됐지만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시민 추모 공간은 계속 유지됩니다. 추모를 위해 지역에서 4번이나 이태원을 찾아온 시민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거죠. 이제 생각이 날 때도 오고 그냥 제 스스로를 저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사고 당일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더욱 그날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좀 오랜 기간 좀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이곳에 이렇게 다시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게 좋겠다. 경찰은 휴일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참사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렸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통공사와 경찰 측은 이태원역 무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홍지호 기자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이 뭡니까?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예. 특수본이 500명이 넘는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는데 사고와 관련돼 현장을 담당했던 실무진만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연일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만 용산경찰서와 구청, 소방서 소속 실무 직원들에게 현장 조치 상황과 처리 과정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적인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주요 피의자 7명도 대부분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예.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 등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보고를 받은 책임자들이 아닌 실무자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큰 것 같아요. 네, 행안부는 국가 재난에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자신에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폼나게라는 표현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노조는 내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기자가 얘기한 대로 행안부가 재난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에서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소방재난본부와 해밀턴 호텔 등 66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한 강제 수사에는 아직 나서지 않았습니다. 윗선을 배제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경찰 특수본도 이런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윗선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이라도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서 부실했던 당시 지휘체계 이런 거 많이 지적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혐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인데 법률 용어라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를 하면서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건데요. 과실과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회피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에 신고가 쇄도했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이미 예상됐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주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인파 규모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부러 경찰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서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비판의 특수본이 적극적인 수사로 윗선에 대한 조사도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를 하는데 조카가 도운 행적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카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김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로 불리는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돌연 사라졌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라임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가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우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형법 규정에 따라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과 해경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했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항하는 선박들 대상으로 검문 검색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은 밀항하는 거는 이제 보트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공개 수배를 하는 등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둔 원장이 있습니다. 아이는 고작 생후 9개월의 피덩이 같은 아이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원장이 구속됐는데 경찰은 다른 아이에게도 학대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자고 있던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선 낮잠 시간이 지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자 부랴부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지 오래됐죠.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경찰차 왔다 갔다 그러고 애가 죽었다 그러더라. 9개월 되니까. 경찰은 어린이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60대 원장이 아이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원장은 아이가 낮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서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아이의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보관된 2개월 분량의 CCTV 자료를 분석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2명 모두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번식철을 맞은 멧돼지가 도심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면서 피해를 내기도 했고요. 충남 서산에선 멧돼지로 착각한 총격 사고까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119 구급차가 도로에 쓰러진 멧돼지 옆을 지나 멈춥니다. 갓길엔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들것을 든 구조대원이 남성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핍니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멧돼지가 부딪혀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멧돼지를 목격을 못하고 추돌한 것 같은 사고였습니다. 큰 멧돼지는 아니고 한 60kg 정도. 멧돼지 2마리가 지하 주차장을 뛰어다닙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차량 3대를 파손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서산에선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60대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구획을 나눠 멧돼지를 잡던 중 동료 엽사가 오인해 총을 쏜 겁니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 활동과 짝짓기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년 이맘때면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서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겨울철 나기 위해서 지렁이나 이런 걸 많이 파먹는데 먹이 조건 때문에 내려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땐 등을 보이지 말고 조용히 벽이나 나무 등 장애물 뒤로 몸을 숨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전신줄을 부러뜨려 일대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난 화재로 시설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닥을 드러내고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백석동 장제천에서 작업을 위해 설치된 크레인이 쓰러진 겁니다. 크레인이 전신주 1개를 부러뜨려 이 일대 2,100여 세대에 1시간 반가량 전기가 끊겼습니다. 여 밑에 크레인이 자빠지면서 물 풍로를 막아버려서 그게 지금 옆에 지금 전기도 다 나가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물이 안 빠지고 지금 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설치해놓은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4층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지하동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장애인 등 60여 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19 상황실과 연결된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신고가 빠르게 이뤄졌고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해 비교적 신속하게 불이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은 주방에 있던 화목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정이 빠르게 질주하더니 밧줄을 이용해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강원 삼척시 궁촌항 앞바다에서 기상 악화로 레저보트가 침수됐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해경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에 내린 비가 겨울을 불러왔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넘게 떨어지면서 겨울옷 꺼내게 되는 날씨였죠.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집니다. 출근길 두툼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패딩을 꺼내 입은 시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보관해둔 겨울옷을 꺼내 입은 모습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좀 비 오고 나서 많이 쌀쌀해진 것 같고 오늘부터 좀 패딩도 입고 좀 따뜻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비가 온 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초겨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졌고 내일을 시작으로 화요일 아침은 4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비가 그친 뒤 본격 추위가 시작되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방엔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에는 큰 한파 없이 4에서 5도 수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동규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대역전에 성공하면서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초접전 지역으로 공화당 강세가 예상됐던 네바다주.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고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상원 100석 가운데 민주당은 50석을, 공화당은 49석, 과반을 넘지 못한 조지아주는 12월 초에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해도 기존처럼 50대 50으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갖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The election is a great win for the American people. With the races now called in Arizona and Nevada, Democrats will have a majority in the Senate, and I will once again be majority leader.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 유력이 확실시되지만 실질적 권한이 큰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미 의회 권력 이동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다음 2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Congratulations to Senator Schumer. He's got a majority again, and we're focusing now on Georgia. I feel good,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couple of years. 반면 오늘 15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민주당의 선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자신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향한 당내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그 자격을 가리는 반려인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반려인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기 시험에 이어서 오늘은 강아지 부문 실기 시험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이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보호자 옆에 있는 반려견이 약간은 긴장돼 보입니다. 2022 반려인 능력 시험 기념 사진 촬영도 합니다. 앞선 필기 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최신혜 씨는 에드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워낙에 겁이 많아서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호자와 산책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주 평가 대상입니다. 의젓하게 난코스에 성공하는 참가견도 있는 반면 컨디션이 안 좋은지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서 놀랐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반려견을 위해서 실기 대회를 열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야 오늘 어땠어?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기본 지식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독일 북부
니더 작센주에서는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나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즐거운 이벤트 행사성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50팀 중 시험에 합격한 반려인과 반려견은 서울 패티즌이 되며 기념품도 받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험 횟수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 듯 쌀쌀한 오늘이었죠. 이런 날씨를 녹이기라도 하듯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현장을 구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빼곡히 메운 7천여 명의 마라톤 대회 참가자.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몸을 풀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고는 총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남녀노소, 외국인 모두 표정에서 즐거움을 엿볼 수 있고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끄는 엄마와 아빠의 열정은 단연 돋보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뛰는 참가자들은 달리기로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어떤 기분으로 달리셨나요? 네, 동아리 오비들끼리 모여서 나오게 되었는데 평소에 잘 달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대회가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힘을 북돋아주면서 모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바로 옆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함께 뛰는. 이번 대회는 새롭게 떠오른 사이버 영토를 지키자는 의미로 개최됐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의미를 되새긴 이번 마라톤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짧은 가을비가 요란하게도 지났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 낮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 22도까지 치솟았던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11도 안팎에 그쳤고요. 내일 아침 기온 내일은 8도, 모레는 4도까지 수직 하강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오늘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5에서 10mm, 동쪽 내륙에도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 사이 중북부 지역에는 1mm 안팎의 비 또는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곳곳에 남아 찬 기온을 더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와 대구 15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일이 어느덧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한 주 내내 이어지며 수능일인 목요일 예외 없는 수능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